선택과 약속 21대 국회의원 대담 지역배입니다. 서울시 각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베스트셀러 검사가 접전 지역에서 승리하며 국회에 입성했습니다. 젊은 초선 의원인 만큼 포부가 대단한데요. 그 이야기를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송파구 갑 김웅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의원님. 예, 반갑습니다. 당선 이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당선 소감, 감사 인사 나누셨을 텐데 네.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우리 예. 송파구민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인사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주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홍입니다. 저 정치적 자산도 없고 경험도 없는 저를 송파 갑을 대표하는 일꾼으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것보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빛나는 송파에 부끄럽지 않는, 그리고 주민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그런 국민의 대표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처음 선거인 만큼 예. 이제 힘든 부분도 있었고 또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실제 선거를 하면서 보니까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는 뭐 바른 정치, 그리고 확실한 나의 주관 이런 것들만 가지고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선거가 시작되니까 모략이나 흑색선전, 마타도 이런 것들도 꽤 많고 조직 관리랄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게 선거라는 것은 밖에서 보는 거하고 달리 안에 들어가 보면 정말 진짜 그야말로 그 길거리 싸움 비슷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터가 검찰에서 예. 이제 국회로 이제 넘어왔습니다. 네, 법조인과 정치인 무엇이 좀 다르다라고 이제 보십니까? 검사라는 것은 과거에 확정된 사실을 그냥 찾는 직업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으로 따지고 보면 골프 같은 겁니다. 멈춰져 있는 공을 그냥 치면 되는 것이고 혼자 네. 열심히 하면 되는 그런 거였고, 만약에 거기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그 실수는 끝까지 남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요. 근데 정치는 좀 그거 반대 같아요. 정치는 과거보다는 앞으로 내가 하는 일이 미래에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그래서 즉 움직이는 걸 대상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운동 경기로 따지고 보면 축구 같아요. 네. 움직이는 공을 계속 같이 차는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같은 이런 그룹을 지어서 그러니까 동료들과 같이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일했던 방식과 지금 일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처음에 좀 많이 당황을 했던 것 같은데 네. 또 보니까 좋은 점도 많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결국 한 골을 먹어도 두 골을 넣으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제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를 들면 저희 보좌진이랄지 아니면 네. 저희 당에 계신 분들이랄지 아니면 저를 후원해 주시는 분들, 시민사회 단체에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씩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같아요. 큰 역할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이게 또 정치를 하는 재미고 또 보람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때도 꽤 많습니다. 네. 이제 정치 입문한 얘기 좀 들어볼게요. 예. 유승민 전 의원의 이제 권유로 이제 정치에 입문하게 되셨다고 하는데 예. 어떤 이야기인지 좀 들려주시죠. 네. 처음에 이제 이혜훈 의원님하고 유승민 대표님 저 이렇게 한 네 분이 같이 모여서 밥을 먹었었어요. 네. 근데 밥 먹을 때는 정치 이야기 전혀 없었습니다. 끝나고 난 다음에 유승민 대표께서 후배님 단 둘이만 따로 한번 만나면 안 됩니까?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시죠. 며칠 뒤에 더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이제 그때 고민을 했죠. 두 번째 만나면 정치를 하자고 제안을 하실 것 같은데 네.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고민을 했는데 처에게 얼핏 이야기를 하니까 처가 절대 안 된다. 만나지 마라. 네, 아예 만나지 말라라는 예. 식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선배하고 한 약속이 있는데 그래서 나갔어요. 나가긴 나갔는데 이제 언제 말을 하지 이런데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 그때 이제 되게 놀랬던 게 뭐냐면 유승민 대표가 저한테 후배님 우리 당 그때 이제 새로운 보수당이었지 않습니까? 우리 네. 당에 들어오셔서 우리 당
이름을 달고 지역구 출마하시면 당선될 확률은 0%입니다. 그리고 비례로 나가면 한 2번까지는 아슬아슬하게 가능한 것 같은데 비례 2번도 제가 보장해드릴 능력이 안 됩니다. 아,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게다가 우리 당은 언제 없어질지 모릅니다. 합병이 되고 나면 더더욱 제가 보장해 드릴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10분을 하시더라고요. 저게 뭔 소린가 이러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대뜸 저한테 후배님 그런데 저랑 정치 한번 안 해보시겠습니까? 이러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이제 이 사람이 나를 아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이익을 주고 뭐 자리를 보장해 줄 테니까 오라 뭐 이런 거에는 움직이지 않는 걸 알아주는구나 싶어서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새로운 보수당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렇게 설득하시는 거 보고 되게 제가 감동을 받았죠. 네. 지금부터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뭐 네. 지역 관련된 공약인데요. 네. 뭐 대표적으로 이제 5가지 공약을 제시하셨는데 뭐 이 중에서 이제 재건축 활성화 꼭 필요하다 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뭐 어떤 취지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두 가지 측면에서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이 지금 부동산 때문에 국민들이 엄청나게 지금 불안하면서 뭐 공포감을 느낄 뿐만 아니라 화가 많이 나셨거든요. 결국 모두가 알고 있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가고자 하지 않는 곳에 집을 아무리 많이 지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고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네. 지금 뭐 예를 들면 안 되면 뭐 그린벨트까지 뜯어 고치겠다 뭐 이런 소리 할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 그리고 원하는 곳에만 지금 재건축을 하더라도 당장 5만 호 이상이 늘어납니다. 네. 옛날에 저희 한 2, 3년 전에 송파에도 그 헬리오시티가 들어오면서 만 가구가 들어오면서 그때 전셋값이 그때 폭락을 했었습니다. 만 가구가 들어와도 그 정도로 효과가 엄청난 것인데 네. 실제로 영향이 가장 큰 지역에서 재건축으로 인해서 5만 호가 늘어나게 되면은 실제로 집값이 많이 안정이 되고 네. 무엇보다 실거주자인 그 전월세 임차인들한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의 이 잘못된 부동산 정책을 정부가 계속 고집을 하려고 할 게 아니고 실제로 시장이 바라는 대로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재건축이고요. 네. 그게 이제 국가적인 그런 측면이라고 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은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누구나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헌법이 왜 만들어졌냐라고 하면은 결국 국민을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우리 사회자님도 아시겠지만 사람이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일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자식들 그리고 처한테 뭐 지청구 좀 들으면서 네. 네. 맥주 한 잔 마실 때 그때가 가장 행복한 거거든요. 네. 집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안전한 집, 깨끗한 집, 조용한 집.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저희 지역구에 있는 아파트들 보면은 1979년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네. 거기는 저녁에 들어갈 때마다 주차 전쟁이고 아침마다 차 빼달라고 난리고 층간 소음이 있고 겨울에는 샤시가 다 낡아서 그 뽁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거 네. 바르고 뭐 녹물 나오고 벌레 나오고 그런 곳에 살면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그건 아니거든요. 네. 누구나 쾌적하고 안전한 곳에서 살아야 되는 것이고 이웃 간에도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에 대해서 자기가 그걸 돈을 들여서 재건축을 하고 살겠다는데 그걸 나라가 막는다는 거. 그리고 정책을 자신들이 잘못해서 부동산 값을 이렇게 폭등을 시켜놓고 난 다음에 그걸 마치 몇몇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그 무슨 욕망인 것처럼 그렇게 공격을 하는 것은 정말 심각한 그런 제가 봤을 때는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봐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가 된 겁니다. 네. 저희 지역구 중에 보면은 저희 그 당숙이 사시는 곳이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인데 네.
1억이 안 될 때 그때 그 1989년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사셨어요. 평생. 지금은 공무원으로 성실히 사시다가 나오셔서 지금 연금 받고 사십니다. 네. 그 연금 받고 사시는데 그 아파트 가격 우리 당숙이 올렸습니까? 이 정부가 다 올려놨습니다. 이 정부가 이렇게 올려놓고 난 다음에 연금 받고 살고 있는 집 한 채밖에 없는 그 당숙한테 지금 엄청난 그런 세금을 달라고 하고 있고, 또 게다가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재건축을 할 때 갑자기 재건축을 막기 위해서 안전진단 항목도 바꾸는 그런 어떻게 보면 비열한 짓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은 제가 봤을 때 국민이 주의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재건축 문제는 반드시 풀고 그 부분은 국민들 뜻을 관철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이렇게 이제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이제 방금 전에도 조세 문제 얘기해 주셨는데요. 예. 이렇게 조세 정책에 대해서도 이제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예. 뭐 이런 조세 정책 어떻게 이제 좀 나아가야 할까요? 일단 잘 아시겠지만 프랑스 대혁명이 왜 일어났습니까? 세금 거들려다 일어났습니다. 네. 미국 독립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거기도 세금 거들려다가 일어난 겁니다. 정당하지 않은 과세가 일어났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게 저는 바른 시민 사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이 조세 정책에 대해서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 정부에서도 자기들도 스스로도 부끄럽기 때문에 불가피하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정책의 실패는 누가 한 겁니까? 실패라는 것 자체는 이미 인정을 하잖아요. 네. 그 전 정부일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 실패라는 건 누구나 다 인정을 하고 있죠. 그럼 자, 그 실패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국민이 져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이 부동산 정책 이렇게 잘못 다 해놓고 나서 물론 장관께서는 국회에 나오셔서 부동산 아파트 가격 11%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럼 11% 올랐다는 거 다 인정해 드릴게요. 그러면 세금도 11%만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아파트값 11% 올랐다라고 이야기하고 공식적으로 국민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해놓고 나서 세금은 왜 11% 이상 올립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정부가 이 정권이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모든 경제 정책에서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그런 걸 마치 가진 자의 문제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세금으로 때리고, 그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조세 저항이 일어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일부 가진 사람만 세금을 내는 거예요 해서 국민들끼리 서로 갈등을 하고 싸우게 만드는 이런 정책은 정말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그만둬야 됩니다. 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정책들이죠. 네. 이제 좀 이 부동산 문제 너무 어려웠으니까 다음 또 문제를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에도 참 관심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예. 요즘 이제 학교 설립해달라 이런 요구들도 많이 있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도 일시적인 또 그 학령 인구 증가다 이렇게 해서 또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 대안으로 떠오르는 게 이제 이음학교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어떤 얘기인지 좀 해주시죠. 저희 지역에 보면 잠실 4동에 인구가 상당히 많은데 거기가 중학교가 없습니다. 아, 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방이동으로 가든지 잠실 6동으로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방이동으로 가다 보면은 그 올림픽 공원 앞에 있는 그 엄청나게 뭐 거의 편도 12차선 정도, 아니 왕복 12차선 정도 되는 그 길을 건너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쪽이 이제 모텔촌이 좀 있어서 네. 교육적으로 좀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 문제가 좀 있는 것이고, 잠실 6동으로 가다 보면 거기가 잠실 중학교인데 거기는 지금도 이미 벌써 과밀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잠실 4동은 사실 중학교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금 진주 미선 크로바 아파트가 다시 지금 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인구가 여기에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기 때문에 중학교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교육청에서는 진주 미선 크로바가 재건축이 돼도 여기에서 늘어나는 인구가 새로운 중학교를 신설할 만한 그런 그 인구 증가가 아니다라는 그런 논리를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뭐냐면 잠실 4동에 파크리어 단지가 만들어지면서 늘어난 인구에 대해서는 계산을 안 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런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지금 교육청 계산을 하게 되면은 매년 3,000명씩 늘어나도 중학교
설립에 필요한 그 인구 증가 그 요건을 못 맞추는 거예요. 올해 3천만 하고 끝내고 내년 3천 하고 끝내는 거죠. 진주 미성 크로바에서 늘어나는 거에다가 파크로요 아파트에서 늘어났던 인구까지 같이 합쳐줘야 그게 네. 정상적인 것이고, 그게 제가 봤을 때는 논리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안으로 나오고 있는 게 지금 있는 잠실 고등학교에 중학교를 같이 만들자 이런 건데, 그것도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고등학교를 남녀 공학으로 전환을 시켜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거기에 학교가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 고등학교 학부모들이랑 동창들이 또 반대가 상당히 심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 내에 다른 또 부지가 있는지를 지금 같이 물색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 잠실 사동의 중학교 설립 문제는 학부모들이 지금 뭐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그 자녀를 두고 있는 학부모들은 정말 그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제가 좀 발벗고 나서서 어떻게든지 해결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역 현안 문제 중에서 이제 지역에서 이제 한국종합예술학교 이제 한예종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거는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 뒤 운동장 부지에 유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하셨는데요. 예. 그건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이제 그거 관련해서 송파 구민 전체가 지금 합심을 해서 사실 그쪽이 지금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그 방이 습지라고 네. 서울에서 가장 큰 습지가 있습니다. 정말 보존이 잘 돼 있는 곳인데 그 중간에 있는 이제 지금 그 그린벨트 땅이 있습니다. 근데 한예종이 지금 삭관동에 있는데 거기 자체가 지금 그 유네스코 유적지가 되면서 그 그린벨트거든요. 그래서 네. 거기서 빠져나오니까 새로 그린벨트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고 여기에 그린벨트에 있는 부분만큼 빠져나와서 새로 그린벨트가 늘어나기 때문에 네. 그 부분만큼은 당연히 서로 등가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한국 그 예술종합학교를 찾아가서 거기 총장님과 그 학생들을 만나봤는데 거기는 95%가 저희 그 송파로 오는 것을 희망하고 있고, 저희 주민들도 뭐 거의 99%가 지금 쌍수를 들어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님도 만나 뵙고 꼭 와야 된다. 그걸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또 방위 습지를 유지를 시키기 위해서는 사실은 제 고향이 전라남도 순천인데 네. 그 순천만이라는 정말 엄청난 그런 국가적인 그런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보호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순천만 공원 그러니까 그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네. 자연 공원을 그 정원 박람회장을 열면서 공원을 하나 만들어서 도시가 더 내려오는 것을 거기에서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땅을 그냥 놔두면 나중에 분명히 투기 세력이 그 뭐 공공 임대주택이니 어떤 이런 명목 뭐 청소년 뭐 청년 주택이니 이런 명목으로 가지고 개발을 한 다음에 결국 그 땅을 아파트 부지로 만들어 버릴 것이고 네. 그러고 나면 이 방위습지는 그냥 사라지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막아내는 또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육기관이 들어오게 되면은 거기에서 더 이상 진행이 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뭐 방위습지를 지키고 또 그리고 한국예술종합학교 학생들과 그다음에 송파 주민들의 염원이 송파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일 먼저 추진하고 싶은 법안으로 뭐 정보, 경찰 분리 법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계획대로 지금 준비가 잘 되고 있나요? 일단 법안은 이미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근데 법안 제출은 지금 잘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이제 그 정보 경찰이 있는 거에 대해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수사를 하는 기관과 뭐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공권력을 쥐고 있는 기관이 정보 권한까지 같이 가지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중국 정도밖에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봤었을 때 옛날엔 나치의 게슈타포에서부터 시작을 한 거거든요. 네.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특히 공권력, 직접적으로 국민에게 대해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은 무조건 분산을 시켜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다른 사람의 정말 미주알 고주알을 다 캘 수 있는 능력까지 가지고 있고 수사하는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면은 자기가 찍은 사람은 누구든지 다 수사를 해서 괴롭힐 수 있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게시타포 이후에 모든 나라는 거의 없어졌습니다. 근데 그게 게시타포의 그 전통이 일본으로 넘어가고 그 일본이 우리나라 일제 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다 알고 계시는 고등계를 만듭니다. 네, 네. 그 고등계가 일제 시대 때 우리 독립운동을 그 탄압을 했던 그 정보경찰의 효시입니다. 네. 그게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일제를 그 타파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일제가 사실상 우리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가장 나쁜 조직은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거죠. 왜? 권력을 지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이건 없어야 되고 이건 저의 주장이 아니고 참여연대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보경찰 폐지가 없는 한 경찰 개혁은 있을 수 없다라고 네. 공식적으로 밝혔습니다. 경실련에서도 경실련을 주도로 해서 작년에 정보경찰 폐지 넷이라는 시민운동기구를 만들었었습니다. 그 정도로 이건 시급한 문제인데 제가 이 정보경찰 폐지 법안을 만들어서 만약 발의를 한다면 제가 생각했었을 때 발의에 필요한 10명의 서명을 받기가 쉽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아, 네. 그 정도로 당장 출마를 해야 되는 국회의원 입장으로 봤었을 때는 정보경찰과 척을 지는 것은 매우 위험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구조가 왜곡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라가 제대로 서기를 바라는 참여연대 쪽 분들하고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게 국민들의 뜻을 모아서 정보경찰을 정말 개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 정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이제 뭐 이제 젊은 정치인이시잖아요. 물론 뭐 더 젊은 정치인들도 예, 있겠지만은 예, 예. 뭐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이제 당내에 이제 청년 정치 플랫폼을 만들고 싶다 이런 포부도 밝히셨습니다. 예. 예. 어떤 미래를 이제 구상하고 계신지 좀 궁금한데요. 일단 지금 정부뿐만 아니라 저희 당도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표를 얻기 위해서 지금 내세우고 있는 많은 정책들이 있는데 그게 지금 10대, 20대들한테는 다 독이 되는 요소가 있습니다. 정말 지금 20대 청년들이 그걸 알아요. 국민연금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거주세잖아요. 세금이지 그게 연금 아니잖아요. 네. 자기들이 나이를 먹었을 때 그거 못 받을 거라는 거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이 많은 정책들이라는 게 결국은 뭐 기금에 지금 막 쓰고 있는데 일자리 정책도 마찬가지고 네. 청년들의 것을 지금 뽑아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청년들도 그걸 느끼고 있는 것이고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니네를 대변해주는 정치인이 어디 있냐 그런 거 없다. 니네는 니네가 청년은 청년들이 대변해야 된다.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그냥 나이만 젊고 기성 정치인한테 잘 보여서 생물학적으로 젊을 뿐이지 당신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근데 내가 이 정치판에 들어와서 보니까 네. 청년들이 이 정치판 안에 들어오는 건 불가능해요. 요건 자체가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공을 하든지 아니면은 기성의 정치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말단 조직부터 시작을 해서 그 논리를 타고 쭉 올라가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네. 자기 목소리를 계속 유지하고 갈 수는 없어요. 우리 당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성공을 해야지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이고 만약에 다른 당 같은 경우 있었을 때는 그 당의 말단 조직에서 그 당의 가장 위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청년 세포적으로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지만 올라가는 겁니다. 네. 그게 아니고 자기 목소리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할 수 있으려면 정치를 하고서 최소한의 생활이 유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계속 모아서 규합을 해서 세력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공간이 만들어져서 즉 저기 가서 내가 정치 공부를 하고 정책을 개발을 하고
정치인이 되기 위한 훈련을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과 모여서 하고 그게 나의 생계 유지, 최소한의 생계 유지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만들어지고 그런 장소가 그 형성이 되면 청년 정치는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 친구들이 나중에 커서 저를 비롯해서 우리 당을 그냥 밀고 들어와서 자기들이 주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사실은 약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모여서 지금 여의도에 협동조합을 하나 만들고 있거든요. 아, 네. 뭐 다 우리는 이제 돈을 내고 1인 1표 민주적인 그런 조직으로서 만든 다음에 결국 그 공간에서 청년들이 들어와서 정책을 공부하고 정치를 준비하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벌써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김용 의원께서 생각하는 뭐 정치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뭐 간단하게 좀 얘기해 주시죠. 그거 저희 유승민 대표가 쓴 책이 그거예요.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그렇게 그 정치 오래 하신 분도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에 대해서 계속 자문을 할 정도로 정치가 어려운 것 같은데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는 열차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빨리 그래도 가장 적은 비용으로 무언가를 현재에서 미래로 운반할 수 있는 그런 도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정치인은 그 열차에 뭘 실을 것인가, 쓰레기를 실을 것인가, 핵폐기물을 실을 것인가, 아니면 거기에 꿈을 실을 것인가, 아니면 미래의 먹거리를 실을 것인가, 그거를 결정하는 게 정치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미래를 대비하는 그 미래의 먹거리나 이런 것들을 그 정치라는 열차에 태우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검사 내전에서 의원 내전으로 새로운 길을 달려가게 될 김웅 의원, 앞으로의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